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지만 현지 비용이 너무 올라서 부담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글 어스를 이용을 해서 여행지에 미리 가보고 동선도 짜보면 좀 더 알찬 일정을 계획할 수 있고 시간이나 비용도 절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어스를 이용을 해서 세계 각국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 실행하신 다음 우측 상단 구글 앱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서 구글 어스 실행합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로마의 휴일의 배경 이탈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유명한 장소가 있죠. 진실의 입이라는 석상이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이죠. 이렇게 진실의 입에 손을 놓고 그레고리 팩이 오드리 헵번을 놀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진실의 입 석상이 있는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측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어스의 장점은 해외를 검색을 할 때도 영어로 검색할 필요 없이 한글로 검색을 해도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진실의 입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로마 진실의 입이라고 나오죠?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측에 진실의 입이라고 카드가 하나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진실의 입 석상이 있는 곳인가 봐요. 자, 여기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마우스의 스크롤 휠을 돌리시게 되면 바로 확대가 되겠죠? 자, 이 진실의 입이 위치한 곳이 이탈리아에 있는 산타 마리아인 코스메딘 성당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스트리트 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곳들이 전부 나오죠? 파란색 선은 스트리트 뷰가 되겠고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360도 뷰를 제공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D와 2D를 눌러서 입체적으로 보거나 평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3D라고 보이죠? 자, 이것은 2D 상태를 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 3D를 눌러서 2D로 바뀌게 되면 이때는 3D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건 좀 헷갈리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우스 좌측 버튼은 위치를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중간에 있는 스크롤 휠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버튼을 이용을 해서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왔어요. 자,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이 스트리트 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성당 앞부분이 보이게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죠. 자,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이죠? 이게 진실의 입이 되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오드리 헵번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 다음 다시 스트리트 뷰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누르시면 360도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쪽에 버튼이 하나 보이네요.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서 진실의 입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영화에서 보기에는 되게 멋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좀 초라하네요. 자, 지금은 관람객들을 다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철창도 쳐 있고요. 앞쪽에 관람선도 나와 있죠. 영화에 나올 때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왔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는 좀 제한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사람들 다 들어와서 볼 수가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드를 누르게 되면 설명이 또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추가 정보 누르시게 되면 사진도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성당 안쪽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부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이 바깥쪽에 빈 공간 클릭을 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곳으로 다시 갈 때는 여기는 비행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 관련 장소라고 나오죠. 관련 장소 누르시면 그 주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콜로세움이라든지 산타 마리아인 코스메딘 성당, 지금 우리가 본 곳이죠. 자, 그 다음 트레비 분수라고 나오네요. 자, 트레비 분수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 다음 또 뒤로 가시면 판테온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관련된 장소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또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어디선가 한 번씩은 이런 포스터 다 보셨을 텐데요.
이 계단이 있는 곳이 스페인 광장이라고 하죠.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스페인 광장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광장이라고 나오죠?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네요. 여기네요.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계단 보이죠? 예,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서 약간 돌려볼게요. 자, 이 계단에서 내려오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죠? 여기서 스트리트 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볼 수 있는 곳들이 쭉 나오네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장소와 같은 곳이죠. 자, 보시면 자, 중간에 난간에 가로등이 있고요. 뒤쪽으로 성당 같은 게 보이죠. 자, 그곳이 구글 어스에서 보면 이곳인 것 같아요. 여기 가로등이 있죠. 그리고 난간도 그대로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영화상의 장소와 그대로 똑같습니다. 여기는 워낙 유명한 장소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죠. 여기가 스페인 광장이 되겠습니다. 사진 찍는 분도 많고요. 여기 분수도 있네요. 아무래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들은 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글 어스를 이용을 하면 랜선 여행으로 간단하게 가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스크림 들고 찍고 있죠? 이 젤라또라고 합니다. 이 주위에 이런 젤라또 파는 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물론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여기 파는 가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공중 화장실이 잘 없어서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은 아이스크림 사고 그 가게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죠. 그 다음은 아까 봤던 유명한 장소 트레비 분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검색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트레비 분수 쳐볼까요? 자, 아래쪽에 이탈리아 로마 트레비라고 나오네요. 자, 눌러볼게요. 자, 거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네요. 전부 다 그 근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트레비 분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마우스 중앙 버튼 누르시고요. 약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트리트 뷰 버튼 또 누릅니다. 자, 그러면 트레비 분수 보이죠? 여기 360도 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가 트레비 분수네요. 조각상들이 정말 멋있게 있습니다. 자, 이 뒤쪽은 건물이 아니고 이것도 조각상인가 봐요. 자, 이렇게 분수가 보이고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와 있죠. 워낙 유명한 데라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광 시즌에 가면 사람에 치여서 구경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스트리트 뷰 버튼 종료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탈리아에 온 김에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베네치아죠. 수상도시. 베네치아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버튼 누르시고요. 베네치아의 유명한 산마르코 광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치아, 베니스, 산마르코라고 나오죠. 자, 눌러봅니다. 여기는 좀 떨어져 있네요. 아, 이건 위쪽이네요. 이탈리아 구두 모양 본토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네요. 자, 여기가 산마르코 광장인가 봅니다. 자, 보시면 집들이 굉장히 이쁘죠. 자, 그래서 이 산마르코가 수상도시로도 유명하지만 이런 건물들이 있는 풍경이 워낙 이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또는 사진 같은 데서 이런 풍경을 한두 번씩은 꼭 보셨을 거예요. 스트리트 뷰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종탑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위에 있는 종탑을 눌러야 되는데 3D로 보이기 때문에 누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2D를 눌러서 2D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움직여 보시면 여기 종탑에 눌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선택을 해볼게요. 자, 경치가 나오네요. 정말 멋있죠. 자, 이쪽은 지중해 쪽이죠. 자, 그 다음 뒤쪽으로 돌려보면 전체적인 베니스 풍경이 보이게 됩니다. 자, 집들이 정말 이쁘죠? 전형적인 유럽의 도시 모습이 되겠죠. 이거는 산마르코 성당인가요? 그러면 정말 멋있죠? 고풍스럽고 굉장히 웅장하게 건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마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도시가 마치 장난감 집들 같죠? 여러분도 평상시에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거나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직접 가실 수는 없어도 대리 만족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베니스 하면 생각나는 곤돌라죠?
여기는 수로드를 곤돌라를 타고 이용하는 건데 그것도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스트리트 뷰 종료하고요. 여기 수로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스트리트 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오죠. 360도 포인트. 자, 여기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곤돌라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되게 고급스럽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곤돌라가 이런 큰 수로 말고도 이런 골목 길로도 전부 다니죠. 자,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멋지지만 실제 가면 물이 조금 더럽다고 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와 실제 가보면 약간 차이점이 있죠. 자, 골목길로도 다니는 곤돌라를 보기 위해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 봤어요. 그 다음 스트리트 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리가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곤돌라 다니네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곤돌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룻배 같은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나 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수로들 사이로 관광객들이 곤돌라 타고 많이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트 뷰 버튼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지도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또 오드리 헵번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죠. 제가 오드리 헵번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티파니에서 아침에 나오는 티파니 보석상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는 미국에 있죠. 자, 여기 있는 검색 버튼 누르고요. 티파니라고 칩니다. 자, 티파니로 검색하면 티파니 본점이 있고 미국 뉴욕 메소피쿠아 파크라고 나오죠.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 이름이 동일한 것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음식점도 이런 이름을 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나라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 뉴욕에 있는 티파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으로 가니까 좀 멀리 가야 되겠죠. 자, 비행기를 쭉 타고 미국에 있는 뉴욕 티파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뉴욕 매네셋의 귀금속 상점이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를 가볼게요.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매네셋의 귀금속 상점이라고 나오네요. 자, 앞에 주차장이 많죠. 여기는 아닌 것 같으네요. 그러면 좌측에서 다른 곳을 또 눌러볼까요? 자, 티파니 앤 코라고 돼 있죠. 자, 여기 가볼게요. 여기가 뉴욕의 귀금속 상점 티파니라고 하네요. 자,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빵을 먹으면서 티파니 보석상 앞에서 구경을 하고 있죠. 자, 뒷 배경 보시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서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2D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장소들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포인트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포인트 표시를 누르게 되면 카드가 나오게 돼요. 이 카드를 보시면 설명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티파니 본점이라고 하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늘어서 있고 이건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앞에 서 있고 뒤쪽으로 보이는 배경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스트리트 뷰 버튼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볼게요. 자, 여기가 티파니 보석상 앞입니다. 여기 맞습니다.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오드리 헵번은 이 앞에 서 있고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자, 한 칸 옆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매장 입구인가 봅니다. 구경을 하고 나와서 여기서 택시를 타고 이곳을 떠나죠. 이런 식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보석상 앞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구글어스 강의를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이 뉴욕에도 코리아타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LA나 이런 쪽만 있는 줄 알았더니 뉴욕 한복판에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놀랐어요. 코리아타운이 뉴욕 한복판에 있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자, 거기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타운 치면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이라고 나오죠? 가볼게요. 자,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이 거리가 코리아타운 거리라고 하네요.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고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이 거리가 코리아타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스트리트 뷰 버튼 누르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볼까요? 자, 뉴욕 한복판에 한글 간판들이 보입니다.
더 큰 집, 상하이몽, 노래방도 있고요. 유럽 안경점도 있네요. 옆에는 고려서적이라고 한국 서적이 있나 봅니다. 자, 여기 돌려보시면 삼원가든도 있고요. 우리나라 스타일 같이 거리 옆에 포장으로 해서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닥터스 클리닉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한글이 보이죠? 굉장히 신기하네요. 뉴욕 한복판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자, 앞쪽으로 더 가볼까요? 자, 종로상에도 있고요. 뭐 중앙일보, 치과, 사우나도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한복판에 있는 코리아타운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그러면 또 유명한 곳이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제가 또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검색 버튼 누르고요. 나이아가라라고 칩니다. 자, 장소에 보시면 북아메리카의 폭포라고 나오죠. 자, 눌러볼게요. 자, 미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참 떨어져 있죠. 자, 여기가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자, 여기 폭포 모양이 쭉 나오죠. 자, 여기 전망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또 표시가 있죠? 포인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전망대라고 나오고 추가 정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 눌러보시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바깥에 빈 공간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오셔서 스트리트 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360도 뷰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하시네요. 자, 지금 뒤쪽을 보시면 이쪽이 나이아가라 폭포네요. 자, 엄청나게 많이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수증기 같이 다 올라오네요. 물방울들이. 이 정도면 옷이 다 젖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스트리트 뷰 종료합니다. 자, 다시 누르고요. 자,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것들은 전부 개인이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포인트마다 사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다 한 번씩 눌러보셔야 제대로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도 눌러볼까요? 자, 여기는 좀 더 가까이에서 찍은 것 같으네요. 자, 지금 뭐 바로 옆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뒤쪽에 보시면 사진 찍는 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이아가라 폭포 물줄기를 타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이쪽에도 지금 포인트들이 다 보이죠. 이게 전부 360도인데요. 여기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전부 비옷을 다 입었네요.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겠죠. 이 정도면 정말 가까이 가는 건데 위험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폭포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폭포가 많지만 이 정도로 규모가 큰 거는 없죠. 자, 미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경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안개같이 낄 정도로 물이 많이 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국기가 캐나다 국기네요. 이게 국경 근처라서 양쪽에서 다 오나 봅니다. 자,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부는 것 같죠? 비옷이 지금 다 날리고 있고요. 아무리 비옷을 입어도 한번 들어갔다 오면 뭐 거의 다 젖을 것 같아요. 자, 스트리트 뷰 종료합니다. 자, 그 다음 미국에 왔으니까 또 그랜드 캐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검색 버튼 누르고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씁니다. 애리조나주의 국립공원 나오죠? 눌러볼게요. 자, 또 한참 떨어져 있죠? 자, 정말 미국은 넓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으로 와봤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넓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넓죠? 자, 이게 전부 그랜드 캐년인가 봐요. 저는 일부 구역만 보이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넓으네요. 자, 그래서 하나 찾아봤는데요.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곳이 경치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이스 캐년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브라이스 캐년이네요. 자, 이렇게 지도상에 보기로도 굉장히 웅장하죠. 스트리트 뷰 버튼 누르시고요. 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많이 몰려있는 곳이 경치가 좋은 곳이겠죠. 여기 포인트들이 많이 몰려있죠. 여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경치네요. 자, 이런 협곡이 이 정도로 넓게 펼쳐지는 거는 미국같이 넓은 곳이라서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겨울에 온 것 같아요. 경치가 좋죠. 진짜 무슨 그림을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계곡의 색들도
진짜 물감으로 칠한 것 같이 이렇게 붉게 문들어 있죠.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다녀오신 분들 얘기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눈으로 보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으네요. 자, 그 다음 또 유명한 곳이 엔터로프 캐년이 되겠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도 굉장히 멋지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엔터로프 캐년이죠? 눌러볼게요. 여기는 애리조나에 있는 엔터로프 캐년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거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자, 확대해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갈라진 틈새로 들어가면 멋진 풍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누르시고요. 자,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 갈라진 틈새 사이로 들어온 상태인데요. 정말 멋있죠? 자, 자연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주 멋진 경치죠. 자, 이게 실제로 보면 더 멋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로 빛이 들어와서 굉장히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자, 앞쪽으로 가볼게요. 자,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 거리가 제법 되는 것 같으네요. 저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에서 아래쪽에 관심 장소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유명한 장소들이 나오게 되죠. 이 카드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주변에 있는 장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쭉 넘겨보시면서 원하는 곳이 있으시면 위에 있는 비행기 표시를 눌러서 그 장소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사진을 봤는데 모닝글러리라는 호수가 미국에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미국 여행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 360도 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진짜 멋있죠? 이거는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온천이라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몇 군데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좀 더 잘 나왔네요.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넓은 황량한 곳을 지나서 이거 하나만 보러 오기는 좀 그렇겠지만 한번 보러 가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구글 어스의 재밌는 기능인 Voyager와 I'm Feeling Lucky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Voyager 기능은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세계 각국에 가볼 만한 곳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넘겨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문화라든지 여행, 교육, 스트리트 뷰를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도 확인할 수가 있죠. 영어로 나와서 읽기 힘드실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한국어로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수면 상승과 해안 도시의 운명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지금 전부 자연에 관련되고 해수면 상승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주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후에 관련된 주제가 오늘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예술, 여행 여러 가지 있죠. 여행을 한번 볼게요. 여행을 보시면 자, 스키 스팟이 있고요. 퀸스타운이 있고 라스베가스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일일이 찾지 않아도 매번 구글에서 다른 곳들을 추천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구글 어스를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곳이나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문화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들은 지금 일반 텍스트가 아니고요. 그림으로 얹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번역이 되지가 않아요. 자, 들어가 볼까요? Plan your trip by visiting key site라고 나오네요. 자, 여행하는 계획을 이렇게 짜주나 봅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여행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도시로 가게 되죠. 여기는 포르투갈인가 봐요. 자, 밤풍경이 보이네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카드에서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그 지역을 또 보여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이 전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음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스트리트 뷰 버튼 누르시면 이 상태에서 그 지역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그 모습을
스트리트 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램 뮤지엄이라고 하네요. 트램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인가 봅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다시 보이저 누를게요. 자, 여러 가지 재밌는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I'm feel lucky라고 있어요. 나는 운이 좋다라고 나오죠. 자, 여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구글 어스에서 추천하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여행 가이드 같이 그런 곳들을 전부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잉글랜드 에이버버리의 기념비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한 번 더 누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해주죠. 자, 이번에는 프랑스의 사브강이라고 하네요. 자, 아주 시골 같은데요. 스트리트 뷰 선택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트리트 뷰 눌러보시면 자, 완전 시골이네요. 자, 그런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눌러볼게요. 자, 이거는 누를 때마다 계속 바뀌게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좋은 것을 찾게 되면 행운이라고 해서 I feel lucky라고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양한 곳들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잘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주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버튼 누르고요. 제주도 칩니다.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제주도로 바로 가게 됩니다. 자, 제주도에 관심 장소 눌러볼게요. 그럼 한라산, 성산 일출봉, 만장굴, 천재연 폭포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우도도 되게 유명하죠. 자, 이런 곳들을 한번 여행을 해볼 텐데요. 자, 이 여행 경로를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어스는 프로젝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행 경로를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국내 국외 상관없이 전부 기록이 가능합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여기에 프로젝트라고 있죠. 프로젝트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만들기 해볼게요. 자,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있죠. 여기서 만든 프로젝트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만들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중이라고 나오죠. 자, 제목을 제주도 여행이라고 쓸까요? 자, 프로젝트 수정에 연필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제주도 여행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설명도 써야 되겠죠. 자, 제주 여행 계획이라고 썼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제주도 여행이라고 나왔죠? 자,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공항에 내려서 찾아가는 전체 경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새로운 기능 부분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추가할 장소 검색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제주 공항을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주 공항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 공항을 프로젝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자체 설명, 이미지 및 동영상 추가하려면 이 정보를 제거하고 내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것을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추가하실 때는 여기 있는 버튼 누르시고요. 사진을 여기다 드래그 하시면 그 사진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내가 여행 갈 계획을 짜거나 또는 갔다 와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제주국제공항이라고 첫 번째가 나왔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보신 우도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또 검색 누르고요. 이번에는 우도라고 칠게요. 제주시의 우도 섬이죠?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도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 추가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도 또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국제공항에서 우도. 자, 이 경로들을 전부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사진을 찍으셨으면 그 사진을 바꾸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도 정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스트리트 뷰 버튼 누르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우도 해변 눌러줍니다. 자, 여기가 우도 해변인가 봅니다. 이렇게 우도 요즘 많이 유명하죠? 이렇게 해변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등록을 제주국제공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도를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볼 때도 자, 여기를 선택해서 제주국제공항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주국제공항이 이렇게 지도상으로만 보이죠. 나는 경치나 스트리트뷰 사진을 등록을 해서 나중에 그런 것들만 모아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도를 그냥 선택하지 않고요. 우도에 있는 스트리트뷰 사진으로 하나를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더보기 누르시고요. 삭제한 다음 이번에는 우도에서 스트리트뷰 버튼을 누르신 다음 스트리트뷰로 캡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트뷰 누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도 모습이 보이죠. 자, 그 다음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상태를 캡처를 할 거예요. 자, 스트리트뷰 상태에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현재 보기 캡처라고 있습니다. 현재 보기 캡처합니다. 그러면 제목 없는 위치라고 나오죠. 제목에 우도라고 썼어요. 그 다음 여기에 직접 내용을 입력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위치값이 나오죠. 지금 현재 이 스트리트뷰 캡처한 위치가 이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도라고 나오죠. 자, 이제 제주국제공항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도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스트리트뷰 상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쭉 들어가서 지도가 아니고요. 이 스트리트뷰 상태가 나오죠. 나중에 이 프로젝트로 등록한 모든 내용들이 슬라이드쇼 같이 프로젝트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사진을 내가 원하는 사진을 등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여행한 그 일정을 프로젝트식으로 슬라이드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편리하고 재미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얹으면 지금 현재 스트리트뷰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등록한 사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상전리대라고 있죠. 여기도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 스트리트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도 등록을 해볼게요. 자, 360도 뷰 누르고요. 자, 이렇게 멋진 경치가 보이죠? 아까 외국에서 본 거하고 그렇게 꿀리지 않아요. 제주도도 풍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를 등록을 할게요. 자, 좌측 하단 현재 보기 캡처 누르시게 되면 프로젝트에 추가할 거냐고 물어보죠. 제가 아까 제주도 여행이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여기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그 다음 제목 없는 위치 표시에 이름을 써줘야죠. 주상전리대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국제공항 우도 주상전리대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스트리트뷰 버튼 누르면 다시 뒤로 돌아오겠죠. 또 다른 곳을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해수욕장 중에 하나인 협재 해수욕장에 한번 왔습니다. 자, 이것도 프로젝트에 등록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스트리트 뷰 버튼 누르시고요. 360도 뷰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멋지죠? 제주도도 외국 못지않게 멋진 경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걸 등록을 해볼게요. 자, 좌측 하단에 있는 현재 보기 캡처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협재라고 쓸게요. 협재 해수욕장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4개가 나와 있죠? 자, 이제 이것을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제주국제공항이 먼저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것은 스트리트 뷰로 등록을 안 했었죠? 그냥 지도상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도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도 모습이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누르면 세 번째 주상전리대라고 나오죠? 네, 주상전리대로 또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네 번째 누르시면 협재해수욕장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갔던 곳도 전부 정리를 해서 둘 수가 있고요. 앞으로 방문할 곳을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여행 계획 같은 거 짜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프레젠테이션 기능도 잘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인가 여행을 가실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해외여행 가실 때도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주시고요. 다녀온 후에는 각 목록마다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사진으로 다 등록을 해 놓으시면 나만의 추억이 담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인들끼리나
친척끼리 같이 감상을 하시면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글 지도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고요. 세계 여러 곳들을 살펴봤습니다. 절대 짬짬이 이용을 하시면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많이 힐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